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잡아놓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장 지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드리고 있지만은 저점으로는 2270포인트 언저리, 그리고 위쪽으로는 2450포인트 안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큰 이변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분들 종목이 엄청난 악재가 또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위쪽 24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상승이라고 좀 더 확신을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 조정이 좀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지금 대주주 요건 3억으로 낮춘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12월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과, 그리고 내년 3월에 공매도가 해제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도세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미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국 대선 누가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번 대선처럼 힐러리 후보가 뭔가 압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시장 충격이 왔었죠. 이번에 그런 충격이 온다면 과연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 어떻게 버틸지를 조금 보고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는 저는 현금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화를 하라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식하는 비중을 줄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면은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라고 하시겠지만, 현금의 여유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거나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빚2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증상과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는가를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요, 2007년대로 돌아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7년과 2009년대 보면은 굉장한 급등세로 이렇게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펀드 붐이라는 게 불어가지고 전 국민이 거의 펀드에 가입을 할 정도로 너도 나도 펀드, 브릭스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브릭스가 뭔지도 그냥 투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크게 박살이 나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70%, 80%, 90% 마이너스가 나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펀드는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생겨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주식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나의 재산을 불려내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재테크 도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좀 무분별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고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투자에선 기본인데, 반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내려갈 때 손절했다가 올라갈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돈을 자꾸 더 끌어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빚2와 영혼 끌어모아서 주식하는 그 행위, 그런 사회 문화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거나 조정이 크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정을 주더라도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젠 여기서 횡보를 좀 하면서 자리를 좀 다지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위험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부터 좀 제거하시는 게 어떨까? 빚을 내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빚부터 조금 상환을 하시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금 비중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상승 베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조금 겸손하게 조금은 자제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제가 여기서 횡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고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특강을 했죠. 제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여기서 특강해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사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팔아낸 물량, 1년 동안에 팔아낸 물량에 비하면 최근에 매수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요즘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50원대까지 막 밀려 내려가고 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차익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1290원대, 1280원대 미국 주식을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만약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요. 환율로서 마이너스 한 6%에서 많게는 8%까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내가 미국 주식을 사놨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환율 차이 때문에 이미 6에서 8% 손실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율도 외국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미국에 우리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원화가 앞으로 계속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사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강세,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따라 조금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코로나 종식할래?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속보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에 따라서 중국과의 어떤 더 대중국 정책들이 뭔가 변화가 될 때 과연 그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진짜인가 아니면 허울뿐이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엄청난 변화가 생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짓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현실이고 모든 게 진실이고 정말 성장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괜히 따라 올라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괜히 중국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무너지게 될 때 경제 충격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그 어느 것도 확신을 가지고 저도 지금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증시, 주식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금을 들고 있는다, 현금 비중을 내가 한 50%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는 사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겠다. 올라가면은 물론 수익이 안 나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손실이 안 나는 딱 본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돈 없으면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기회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투자를 우리가 과감하게 해도 뭐 여러 가지 증거들과 기반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뭐 수익률 자체로서는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지 말자. 하락에도 뭐 인버스 사느니 하면서 베팅하지 마시고 상승에도 주식을 사놔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베팅하지 마시고 특히나 그 베팅에 빚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담을 자꾸 늘려가지 말자라는 조언을 총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